이 퓨처 셀프는 정말 놀라운 책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해도. 그래서 이 퓨처 셀프와 영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버무려 보고자 한번 카메라 앞에 섰는데, 영어 공부를 감정 기복이 별로 없이 몇 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거 좀 안 되면은 바로 방법이나 방향을 바꿔버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뚝심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냐 하면 그 탐을 내고 욕심을 내게 되면은 자기가 행동하는 방향이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어요. 방법을 찾아 헤맨다니까. 계속 헤맨다는 것은 부정적이니까 찾아 나선다니까. 그 다음부터는 뒤도 옆도 안 보는 거야. 계속 가는 거야. 그냥 큰 목표 있잖아요. 큰 목표부터 잡아놓고 세부적으로 잡아야 돼.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야지만 중간에 포기를 안 한다니까. 예, 그동안 뭐 많은 학생들을 모시고 같이 공부하면서 퓨처 셀프가 딱 그들의 삶에 잘 녹여졌다, 그런 분들이 이렇게 뇌리를 스쳐가더라고요. 이번에 상산스퀘어에서 작년에 발간한 그 퓨처 셀프라는 책을 저도 읽고, 저도 뭐 다른 분들처럼 뭐 몇 회독이나 뭐 몇십 회독 이렇게는 못했지만 쭉 읽으면서 제가 느낀 바도 좀 있고 해서, 영어 학습과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퓨처 셀프를 그렸는가, 퓨처 셀프가 얼마나 명확해져야 영어 공부를 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가,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. 그래서 이제 책 뭐 여러분 다 아시죠? 제 책은 아닙니다만은 이 퓨처 셀프는 정말 놀라운 책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해도. 그래서 이 퓨처 셀프와 영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뭔가 좀 이렇게 버무려 보고자 한번 카메라 앞에 섰는데, 제가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 이제 퓨처 셀프를 잘 실현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 몇 가지 사례 한번 공유해 보면,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메시지를 많이 건져가셨겠지만, 저는 먼 미래를 얼마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와닿았어요. 왜냐, 10년, 20년 후의 일을 명확하게 그리기는 쉽지 않으니까.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. 저 역시 마찬가지였을 테고. 근데 그거를 100% 디테일하게 그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는 사람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, 주로 보니까. 그럼 제 학생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? 직업군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, 영어 공부를 감정 기복이 별로 없이 몇 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감정 기복이 별로 없이. 감정 기복이 별로 없다는 것은 귀가 얇아서 이거 좀 안 되면은 바로 방법이나 방향을 바꿔버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뚝심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 중에 한 그 학습자 부류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인데, 그 목표가 뭐냐? 주재원이에요. 주재원. 그러니까 주재원을 꼭 가고 싶어서 자기가 욕심이 너무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. 난 주재원은 꼭 한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한다, 회사 생활 하면서. 주재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, 예를 들어 내가 우리나라 뭐 금융은행에 근무를 한다. 근데 홍콩에 뭐 지사가 있건,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전자회사에 일을 한다. 전자제품 회사에 일하면 캐나다에 또 저기 현지 그게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쪽 가서 2, 3년씩 일하는 거예요. 주재원을 왜 탐을 내느냐 하면, 주재원 혜택이 너무 많거든. 우선 돈을 더 받아요. 자기가 여기에서 받는 연봉보다. 그다음에 가면은 각종 그 perks라고 그래요. PRK. 회사의 복지 혜택이 훨씬 많이 누릴 수 있어요. 저하고 지금 함께 소수 수업하는 일부 학생들도 다 해외에 있거든요. 거의 다 주재원이에요. 뭐 헝가리, 브라질, 뭐 호주, 뭐 다 이런 데 계시단 말이에요. 이제 주재원을 탐을 냅니다. 그런 기회가 있는 회사들은 한 6, 7년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, 아마. 원래는 제 인터넷 강의만 쭉 들었던 학생 분이신데, 이분이 금융 쪽에 계십니다. 국가기관에. 이분은 신입 때부터 주재원을 탐을 좀 냈나 봐. 그러니까 이분은 20대 후반에 이미 40 초반에 일어난 일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. 그리고 그 그리는 선명도가 어느 나라의 주재원으로 갈지, 언제 시점에 갈지만 명확하지 않을 뿐, 주재원으로 난 반드시 일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확실했던 거지. 그러니까 그림이 확 그려져 있었고,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냐 하면, 그 탐을 내고 욕심을 내게 되면은 자기가 행동하는 방향이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은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서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. 야, 뭐 네가 뭐 한다고?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게 주재원이 아니더라도, 야, 네가 무슨 그걸 해. 자꾸 또래 집단에서는 상호 끌어내리기가 좀 있거든.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고. 근데
그럴 때 정신력을 되게 가다듬고 너희들하고 밥 먹거나 커피 마시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는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할지 몰라도 내 마음 속에는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런 사람 중에 이제 이분도 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 인터넷 강의 좀 듣고 이러다가 이름만 제가 알고 있었지. 왜냐면 꾸준하게 강의를 듣길래.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제가 무슨 반을 모집을 했어요. 이제 소수 정예반 이런 걸. 근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. 저 연락이. 그래서 상담을 진행했더니만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, 자기 상황을. 사실 언제부터 주재원에 대한 목표를 확고하게 세워놨고, 사실은 주재원 그를 어플라이 하는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, 내년쯤일 것 같다,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때 상담받는 기준 시점으로.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그전에도 영어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어학적 소질이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2배, 3배 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았지. 그래서 이제 소수 정예반도 하려고 이제 욕심을 낸 거예요. 왜? 목표 달성을 위해서. 영어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만 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도 하게 됐고,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장기 코스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주재원을 가게 된 거야. 그 코스도 끝나기 전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 코스가 좀 긴 과정인데 그 중간에 그냥 급작스럽게 가버리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는 그 퓨처 셀프가 6, 7개월 더 빨리 현실이 되어버린 거지. 그리고 나서 현지에 가니까 영어에 대한 니즈를 더 느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느냐면은 그냥 국내에서 막연하게 그냥 이메일 몇 개 쓰는 거 하고 현지 가가지고 그냥 그 현지인들 영어를 모국어 사실상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하고 데일리로 부딪히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필요를 더 느끼게 되겠지.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.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주재원이라는 이 좋은 직장인들이 뭐 저도 사실 직장생활 오래 해보지는 않아서 주재원이 모두가 꿈꾸는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은 좀 주재원을 많이 꿈꾸시더라고. 그리고 이미 가 계신 분들도 많았고, 그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제 퓨처 셀프에서 얘기하는 먼 미래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거든. 맞다. IELTS나 하니까 몇 점 이상 필요. 이런 테크니컬한 거, 기술적인 거. 그게 안 필요할 수는 없죠. 그 다음에 어디에 입사하려고 하니까 토익 점수 최소 몇 점 이상 요구하더라. 이런 시스템적인 그 시각에 머물러 있거든. 근데 필요해요.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커리어 내내 쳇바퀴 도는 삶을 좀 살 가능성이 높아요. 저도 그랬고요. 그러니까 되게 매일 바쁘다 그래요. 요즘 사람들이 뭐 물으면은 바쁘대. 시간이 없대. 사실 그럴 게 아니거든. 저도 제 인생을 야무지게 살았다고 뭐 어디 가서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. 안 바빠. 제 아는 형도 지금 원래는 외국계 기업에 소매 쪽, 리테일 쪽 임원 하셨거든. 근데 지금 방산업 쪽의 임원이에요. 안 바빠요. 이 형은 옛날부터 안 바빠. 그러고 저한테 저야, 넌 왜 그래 바쁘냐? 뭐 한다고 그렇게 바빠? 이렇게 저한테 대묻거든. 안 바빠. 이 형은 늘 시간이 있어. 임원하기 전부터도.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거든. 근데 이제 이분도 목표가 명확하셨고, 그분은 이제 다른 얘기지만은,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나 1년 계획만으로 계속 살아가면 계속 바빠요. 왜? 다음 주에 할 일이 태산이거든.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지.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뭐 장기 플랜을 잡아놓으면 이번 달 하나도 안 바쁘냐? 그 말은 아니고, 바쁘더라도 시간을 좀 더 와이즈하게, 현명하게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. 주변에 그 성공하신 분들 보니까.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주재원분도 상당히 우선 그 주재원이라는 명확한 목표는 사실은 어떤 것보다 강력한 동기부여예요. 그렇잖아. 회사에 주재원 가면은 당장 연봉을 몇 점 몇 배를 더 받는다는데 안 가겠어요? 그리고 애가 있잖아. 그러면 주재원 가면은 애를 현지에서 키우면은 그 어학적인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상당히 많거든. 그러면서 시야가 넓어지더라고. 제가 좀 애가 7살, 6살 있는데 주재원으로 가 계신 분이 좀 있어요. 학생 중에. 그러면은 욕심을 내. 애 외국에서 키워야 되겠다.
바이링구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거야. 지금 한 분은 브라질에 계신데 아이가 7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포르투갈어 해요. 포르투기즈, 영어, 잉글리시, 한국말까지 3개국어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욕심이 나겠어, 안 나겠어? 그러니까 그런 기회의 창이 넓다는 거를 특히 맛을 본 사람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더라고, 절대로. 왜 내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인생인데 다시 저쪽으로 가?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주재원이라는, 오늘 주재원의 말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한데 그것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. 또 이런 사례도 있다. 욕심은 있어. 근데 그 욕심이 좀 막연한 사람이 있더라고. 해외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. 제가 그래요. 막연합니다. 그분의 사례는 어떤 경우냐면 그분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, 이제. 저하고 친한 분인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그 기회가 찾아온 거야. 어플라이를 했지. 그래서 우리가 최종 후보군을 shortlist라고 그래요, 영어로. short, 짧은, 한 단어인데 list, shortlist. 최종 후보군까지 3명 올라갔는데 결국 영어 면접에서 떨어졌어. 그러면 상실감이나 좌절감이 엄청나는데,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. 저는 솔직히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. 왜?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. 그러니까 머리도 좋으시고 머리가 상당히 좋고 이러니까 중간고사, 기말고사 바짝 외우니까 전교에서 막 3등, 2등 하는 거야 그냥. 영어는 안 그렇거든. 특히 영어 스피킹이나 청취는 그렇게 절대 안 되거든. 토익 시험이나 이런 거는 될 수도 있어요. 문법이나 이런 영역은. 근데 말하기하고 청취는 벼락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. 그 말은 무슨 말이냐. 퓨처 셀프가 명확하지 않은 채 당장 인터뷰가 다음 주에 잡혀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그냥. 그냥 방법이 없어. 떨어져야 돼 그냥. 그러면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내년에 찾아온대 그 기회가. 그럼 1년 동안 또 변수라는 게 생기거든. 그러니까 내가 이 작가, 퓨처 셀프 작가가 하는 말을 좀 더 와닿더라고 나는. 나도 이제 삶의 경험치가 나이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직접 경험이라고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이론적인 경험이 아니고 자기계발서에서 읽었던 그런 간접 경험이 아니고 내가 겪었던 일들이 많잖아. 내 주변의 형들, 동생, 나 직접. 근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아, 저래서 장기 플랜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놓는 사람이, 저도 그렇고요. 저도 소위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. 영어 강사 처음 시작할 때는 돈 많이 벌고 싶고 이럴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간다?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맨다니까. 계속 헤맨다는 것은 부정적이니까 찾아 나선다니까.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. 저도 영어 강사로서 영어 교육계에서 되게 성공하고 싶었거든요. 물론 중간에 영상에서 자주 얘기했다시피 사업 소질도 없는 사람이 사업하다가 쫄딱 말아먹긴 했지만, 그런데 이게 가더라고. 그 궁극적 목표는 나는 지금 와서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제는 커리어가 확실히 정해졌다고 딱 느끼니까 그다음부터는 뒤도 옆도 안 보는 거야. 계속 가는 거야 그냥. 어떻게 하면 더 돈도 많이 벌고 또 인정받고 더 알려줄 수 있을까. 이제 그렇게 행동하게 되거든. 그래서 이 주재원이라는 이 대단한 동기부여가 있었다는 사례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. 그걸 그래서 뭐 근사한 말은 생각이 나지 않고요. 항상 큰 목표 있잖아요. 큰 목표부터 잡아놓고 세부적으로 잡아야 돼. 내가 살아보니까. 그래야지만 중간에 포기를 안 한다니까. 그러니까 저도 영어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. 영어로 뭘 하려고 했던 거지. 그러고 영어 교육 쪽에 성인 특히 영어, 실용 영어 쪽으로 이제 쓱 오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최고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. 물론 남은 나를 무시했겠지. 야, 너가 뭐 교포만큼 발음이 좋아? 너가 뭐 대단해? 통역사 중에 네가 뭐 최고 통역사야?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 있겠지. 근데 그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. 그 정신력은 그냥 나 정신력으로 이겨낼 거야 이렇게 주먹 찐다고 되는 게 아니고, 나 반드시 될 거다라는 그 큰 목표 있잖아. 그게 안 흔들리면은 계속 그 길로 움직이게 돼 있다. 남들이 뭔가 비웃거나 의심하거나 많이 비웃지. 나도 비웃음 조롱거리였어요. 네. 그럴 때 선생님도 그러시고 말씀해주신 그 사례분들도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이 원하는, 그러니까 퓨처 셀프를 더 강하게 추구하셨던 거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영어에 관련한 퓨처 셀프가 있어요. 근데 항상 그걸 못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 시급한 것들이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.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.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. 솔직한 말로. 그게 뭐라고? 네. 선생님도 약간 나도 문제야. 하자투성의 인간이에요, 진짜. 사실 이런 데서 말할 자격은 없어. 그냥 영어,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 뭐
어떻게 얘기하면 되게 지엽적이고 조그만 부분이잖아. 근데 나는 거기에서 이제 장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뿐이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맷돌 미친 듯이 가는 놈인 거야, 나는. 맷돌을 최고로 잘 가는 그런 노력을 해왔던 거지. 근데 맷돌,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내로우한 마인드거든? 아주 좁게 보는 거잖아, 그지? 그러니까 여기 우리 상산스퀘어나 신박사님 고영성 대표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 되게 거시적인 거거든. 큰 걸 인컴패스라고 그러나? 아우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고.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테크니션에 불과하기는 해. 근데 테크니션의 관점에서도 얻을 게 많더라고. 퓨처 셀프를 읽으면서.